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암행 순찰팀에 근무하는 경위 김영태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진짜 그 암행 순찰팀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좀 얘기를 해주죠. 지금 제가 하는 일은 고속도로에서 난폭, 과속. 과속 운전 단속하고 있는데 과속 운전 같은 경우는 그 고정형 그 단속 카메라 거기 앞에서만 제동을 하고 맞아. 다시 과속을 하고 이런 차량들이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 암행 순찰차에 단속 장비를 장착해가지고 운행 중에도 그 상대 차량 속도와 환산이 돼서 자동으로 속도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예외 없이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눈에 띄지 않게 암행을 하면서 이렇게 단속을 하는 거죠. 이게 암행 순찰이 함정 단속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있으시다고 그래요. 이게 시행 초기에도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주행을 하다 보면은 뭐 경음을 울리면서 쫙 가는 차라든지 고속으로 가는 차가 나타납니다. 자, 속도 200. 처음부터 뭐 유도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이제 촬영을 하거나 단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혀 뭐 우리가 뭐 난폭 운전을 유도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일반 차량 중에 암행 순찰차에서 단속을 당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아무래도 하겠죠. 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과속할 장소에서 안 하고 이러다 보면 같이 사고도 그만큼 예방이 되겠죠. 예, 하루에 단속은 한 몇 건 정도 하십니까? 하루에 한 100건 정도 촬영되거든요. 하루에 100건이나 돼요? 네네. 야, 이게 10일이면 한 네네. 1000건이네요. 네. 네네. 예. 근데 진짜 과속 보셨지만 이렇게까지 빨리 하는 사람 봤다는 게 몇 킬로 정도 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경부고속도로에서 260에서 에? 700 달리는 그 260이요? 네네네. 외주 차량 주행할 때. 그거 잡았습니까? 네,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정말 따라가는 저희들도 너무 위험해가지고 어떻게 잡았습니까? 저희 차도 뭐그 정도 속도가 나오니까 저희들은 그 도로 지형 어디에 가면 커브길이 있고 아, 이걸 다 아시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도로를 훨씬 많이 하게 유리해서 그 운전자는 뭐라 그러세요? 왜 이렇게 빨리 달렸냐고. 국산차가 그 자꾸 따라와서 네. 달렸다고 약간 무시하는 게 와, 뭔 소리야? 아, 어딜 감히 뭐 이런 느낌으로 달리셨다는 얘기예요? 예, 예. 말이 안 되네. 그럼 벌금 내는 거죠, 그분은? 예, 근데 이게 키로수가 높으면 더 많이 내지 않습니까? 예, 가중이 가중이 돼서. 예, 예, 맞습니다. 아니 그 영화처럼 추격전을 하신 적도 있다고 그래요. 예, 경부고속도로 구미에서 김천분기점 사이 순찰을 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비가 좀 내려갔는데 뒤에 그 호미등이 안 들어오는 그 차가 외제차인데 주행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번호판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차주분이 무면허로 확인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려가지고 운전자 확인하러 가는데 갑자기 웽 하더니만 도망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방송을 해도 전혀 안 서고 그 앞에 막았는 순찰차를 그대로 들이받았어요? 네, 들이받고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지고 안을 보니까 살려달라고 고개 숙이고 막 빌기만 빌고 뭐 다른 말이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정상인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잡던 손에 손목 부위에 보니까 바늘 자국이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뽕마다지 던져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분은 좀 마약 사범이군요. 예, 그 사망 사건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해서 고인이 남긴 흔적으로 진실을 찾는 김진영 검시 조사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에서 근무하는 김진영 검시관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일단 어디서든지 사망 사건이 발생을 되면 이제 경찰에 신고가 되잖아요. 80대 할아버지시고 사우나에서 쓰러진 채 이송된 내용이군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과학사 요원하고 검시관이 현장을 출동을 가장 먼저 해서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 현장에서 보는 1차 사회는 무엇일까라는 추정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 수사 방향을 잡아주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근무를 어떻게 하시는지가 궁금한데요. 제가 근무하는 서울청을 기준으로 한다면 저희는 이제 3당직 근무라고 해서 하루 24시간 풀 근무하고 이틀 쉬고 지금 같은 경우도 어제 근무하고 아침 일찍 촬영하러 왔습니다. 어저께는 뭐 별일 없었습니까? 이제 좀 살인 사건도 좀 있어가지고 힘들었습니다. 그럼 다녀오신 거예요? 예, 그렇죠. 동대 친구분들끼리 코로나 시대에 힘겨워서 술 한잔 하시다가 서로 다툼이 그냥 벌어졌군요. 서로 말다툼하다가 이제 우발적으로 하루에 몇 번 정도 출동을 하십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평균 검시관들 따지면 하루에 한 5건에서 10건 사이 정도 되고 꽤 이제 많네요. 한 10건 내외는 많으면 10건 정도 넘어갈 때도 있고요. 한 평균 한 5건, 6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이제 현장에 출동하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좀 뭔지. 어떤 일로 사망을 하셨어요라고 연락을 받으면 가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가면서 도착을 해서 이제 보호 장구 다 착용을 하고 이제 현장을 딱 둘러봅니다. 둘러보면서 어떤 상황인지 도구가 있는지 시신의 방향은 어떤지 설명하고 틀린 부분은 없는지 이런 거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은 다음에 잘못된 것이 있다 없다 이제 생각을 하고 검시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퍼즐 맞추듯이 맞추는 거죠. 그 퍼즐 맞추듯이 맞추다가 잘못된 부분을 이제 있으면 한 군데 생각을 해놨다가 담당 형사한테 얘기해주면서 이 부분은 좀 잘못이 됐으니까 좀 더 살펴보시라. 좀 더 깊이 살펴보시고 수사를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일단 현장에는 뭐 큰다란 범죄 혐의점은 안 보이는 것 같고요. 검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부에 특별한 뭐 부딪힌 흔적이라든지 그런 상처는 없고요. 부패 초기 단계로 좀 생각이 듭니다. 배부에는 위루관이라고 하는 관이 꽂아져 있고요. 후두암이 있다고 추정이 되니까 차이는 후두암 사망 추정 시간은 약 이틀 내외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일반적인 그냥 법의 소견으로는 이제 그렇고요.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신고받은 사건을 이제 타살로 밝혀내신 적도 있다고요. 진짜요? 네, 그렇죠. 약을 먹고 죽은 것 같다. 평상시 우울증도 있고 뭐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불면증도 있는데 불면증 약 먹고 뭐 술과 함께 먹고 나서 베란다에서 쓰러져 죽은 것 같다라는 신고를 받고 이제 현장을 출동을 했죠. 네, 출동을 한 상태에서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설명과 틀린 어떤 상처라든지 이런 게 살짝 보여서 예를 들자면 그분이 아파트 베란다였어요. 거기서 쓰러져 계셨는데 머리 등수 쪽에 그냥 넘어지는 상처하고는 틀리 그냥 한번 쿵 넘어졌으면 크게 부종이 있다거나 멍이 있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막 비빈 듯한 흔적 그러니까 우리 쓸린 상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관찰되고 피가 약간 바닥에 있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손목하고 발 확실치는 않았어요. 그런 부분 저도 많이 힘들거든요. 네네. 확실치는 않은데 약간 이상할 때.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게 손발목이 약간 이렇게 묶은 듯한 희박돼 있는 것 같아요. 결박한 듯한 예. 그런 흔적이 있어서 이거 조금 이상하니까 그 가족분들이 안에 계셨으니까 가족분들한테 좀 얘기 좀 해봐라. 왜 저런 게 있었냐. 정말 그 약은 어딨냐. 평상시 먹던 약은 어딨냐. 확인 좀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분이 이제 자수를 하게 된 거죠. 자수를 하셨어요? 뭐라고? 이제 남편분이었는데 돌아가신 분이 이제 가정 폭력에 막 20-30년간 휘둘렸다가 그날도 이제 막 폭력적인 행사를 하고 약 먹고 술 먹고 베란다에서 누워서 자길래 이제 우발적인 생각에 더는 못 살겠다 생각에 이제 침대 베개로 이제 누르려고 했는데
등치가 크셨거든요, 남편분이. 그러니까 또 누르다가 또 자기가 또 깨서 폭행 당할까봐 깊이 잠든 거 확인하고 행주를 손하고 발목에 살짝 대고 우리 케이블 타시 아시죠? 그걸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조인 거예요. 남편이 움직이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제 행주로 감아놓으니까 겉으로 봐서는 이제 티가 안 나는 거죠. 크게 안 나는 네, 안 거죠.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검을 권고를 하죠. 왜냐면 부검이 보통 하루나 이틀째 진행이 되는데 그 하루 이틀 사이에 또 시신이 많이 변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현상들이 좀 더 진하게 올라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부검까지 권고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결박근이 좀 더 확실히 나오고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게 있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급사할 정도의 위험 정도는 아니었던 걸로 판단이 됐고 이제 사건이 해결이 되는 거죠. 전자발찌 대상자를 24시간 밀착 감시하는 무도 실무관 안병원 씨입니다. 어유 안녕하세요. 네.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청주보호관찰소에서 전자발찌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안병헌입니다.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자면. 예, 이제 무도실무관은요. 전자발찌 대상자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또 그 사람들이 사고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범죄 예방을 위해서 보호관찰하고 2인 1조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무도 실무관으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013년도에 제가 이제 전에 그 태권도 사범을 했었어요. 그러세요? 태권도 사범을 하다 보니까 내가 태권도를 통해서 좀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좀 찾아봐야겠다. 갑자기 이제 이 보호관찰소 무도실무관을 채용한다. 그래가지고 지원하게 됐죠. 그래서 뽑히신 거군요. 이게 시험이 있을 텐데 어떤 무도실무관은 말 그대로 무도 3단 이상 자격증이 필요하고요. 뭐 합기도든 유도든. 예, 맞습니다. 예, 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예. 그리고 출장도 가고 출동도 많이 가기 때문에 일종부통. 그 다음에 지원을 하게 되면 서류 통과 후 면접을 보고 이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이 되는군요. 네네. 저기 태권도가 몇 단이세요? 태권도 저는 4단입니다. 실전 체포수를 또 하셨고. 네. 하게 마시고. 예를 들면 뭐 어떤 건지만 그냥 살짝 뭐. 이제 대상자들이 취하거나 이러면 네. 제일 많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게 가슴을 밀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제 조세호 씨가 오늘 취한 겁니다. 엄청. 그래서 3번 정도 밀치셔야 됩니다. 한 번에 안 하니까 아니, 근데 3번 정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살짝만 예상. 많이 아픕니까? 아니. 아프지 않아요? 네. 체포술이잖아요. 말 그대로 체포술은 상대방도 다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달해야 되니까. 네네. 많이 취했습니다. 들어가셔야죠. 아저씨가 손대지 마요. 들어가시죠. 왜 손을 왜 이런 거나? 이렇게 거치게 나오시는 거. 뭐 하는 거야, 사람아? 안 됩니다. 뭐 하는 거야, 사람아? 뭐 하는 거야, 사람아? 야,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연쇄살인 용의자 유영철이 살해한 여성들을 안매장한 서울 신촌의 한 야산. 신촌 전화방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한 명 더 살해한 뒤 안매장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희생자는 모두 22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모두 13명을 살해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힌 연쇄살인 용의자 정 씨. 피해자 가족들의 눈물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오히려 이들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뉘우침의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달 17일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추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 부자. 시민단체들도 이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 성폭력범을 엄하게 다스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2008년부터 아동 범죄자들, 그리고 이제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하는 사람들을 막게 해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실시간 관리를 하는 전자감독 제도가 생긴 거죠. 아동 성폭행 사범과 상습 성폭행 범에게 채우게 될 전자발찌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강제로 발찌를 벗겨낼 경우에는 중앙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고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곧바로 문자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어떤 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차게 되는 겁니까? 전자감독 대상자들은 말 그대로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부착하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에 4대 범죄가 있어요. 네. 강력 범죄, 예. 살인, 강도, 그리고 유괴, 성범죄. 이런 사람들 계속 지속 관리를 하고 있다가요. 2019년도에는 지금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가석방자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모두 채우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보증석방이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담당할 대상자들과는 언제 처음 만나시게 된 겁니까? 대상자들은요 네. 우리가 교도소에서 먼저 만나요. 네. 전자발찌는 교도소에서 먼저 부착을 한 상태에서 출소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이게 범죄를 저지르면은 여기 좀 가중처벌이 되겠죠. 이제 사실은 훼손과 훼손한 다음에 범죄를 저지르는 거는 별건이에요. 왜냐하면 훼손은 말고 전자장치 부착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전자발찌를 훼손을 하게 되면 뭐 징역 7년 이하, 그리고 2천만 원 벌금 뭐 이렇게 받고요. 또 이걸 또 수사를 또 받습니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그 사상 최악의 울진 삼척 산불 진화를 위해서 화마 속으로 뛰어든 산림청 공중진화대 라상훈 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산림청 진천 산림항관리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진화대 팀장 라상훈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소방대원분들과 공중진화대의 또 차이점 이게 뭔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잘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모르시죠? 네. 이 소방관 분들은 일반 화재나 건물 화재 위주로 산불 진화를 하시고요. 산불이 발생해서 현장 오셔도 민가 위주로 이렇게 다 내려오는 산불을 진화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산불이 이제 울진에서 시작해서 삼척까지 네, 이게 순식간에 번졌어요. 맞습니다. 예, 그것도 원인이 있습니까? 올해 보면은 지금 경상도 쪽, 남해 지역이 남쪽 지방이 50년 만에 최대 가뭄이었다 이렇게 막 맞아요.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와중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지형이 가파르고 한세가 험하고 또 그쪽 지역이 지금 뭐 소나무 군락지가 많아요. 소나무는 안에 그 송진이 있어가지고 휘발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불이 나면은 커지고 화력이 세고 연기도 굉장히 맵고 그렇거든요. 거기에다가 마지막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또 많이. 그런 이런 뭐 세 가지 네 박자 정도가 이게 마저 떨어지다 보니까 대형 산불로 이제 확산됐던 아니 그럼 이제 헬기에서 이제 물을 길러와 이렇게 끄는 네. 그거 이제 같이 또 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산불 끄면서 이제 또 어려운 지역에 뭐 봉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헬기를 무전 교신을 바로 요청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삼세가 좀 험하고 힘든데 물 한번 뿌려주십시오 하면 이제 헬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정밀하게 유도를 하는 거죠. 좌측으로 5m 이격에서 뿌려주십시오 하면 고 투하 하면 이제 물 딱 뿌려주고 지나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물이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대형 헬기가 한 3,000리터 정도 물을 3,000리터. 예. 아니 이게 그 현장에서 위험한 순간도 굉장히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매번 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뭐 저희가 이제 뭐 한 25년 동안 산불 끄면서 이제 쌓아온 노하우도 있고 뭐 현장에서 작업하다 보면은 열기 때문에 돌이 굴러 떨어질 수 있고 그럼 그 돌에 낙석에 맞아가지고 뭐 타박상이 생긴다든지 그런 거 있는데 뭐 산불에 갇혀서 뭐 목숨이 위험하지 않는 이상은 뭐 그 정도는 뭐 그냥 훈장 일련이 생각하고 이제 이게 다른 것보다 저희들은 진짜 뭐 느껴볼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열기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을 그냥 해주시면요. 한 1m 떨어져서 앞에 있다가 열기가 있다가 하면 보통 한 800도 정도? 800도 되고 이런 나무 타는 걸 연료라고 하거든요. 연료가 정말 좋으면 중심부에는 한 1200도 정도 이상 나갑니다, 이게. 그 한철이 지나고 나면 약간 얼굴에 화상이 있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